그날 밤 저는 안채 문턱에 엎드려 피를 삼켰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제 발목에는 끈이 감겨 있었습니다. 제 머리채가 들리며 턱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제가 본 건 얼굴이 아니라 젖은 치맛자락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한양 남쪽 큰 길에서 2번 꺾어 들어가면 나오는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이 높았고 대문은 무거웠습니다. 밖에서 보면 단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걸음이 자꾸 느려지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말 대신 종이를 택했고 사람 대신 먹빛을 받습니다. 큰아버지는 같은 담 안에 살면서 웃음이 잦았습니다. 사촌 오라비들은 드나들었고 그들의 발소리는 서로를 따라 배웠습니다. 이 집안 남자들은 같은 제사를 지냈고 같은 술잔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늘 안채 쪽으로. 어머니는 제게 자주 말했습니다. 마루 밑은 내려다보지 마라. 그 말이 끝나면 어머니 손등의 상처가 먼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처는 늘 새로 생겼고 늘 같은 위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같은 곳만 잡아당기는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봤던 건 장독대 쪽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치맛단이 젖어 있었습니다. 젖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발바닥이 찬 나무에 닿자 허리가 먼저 굳었습니다. 장독 뚜껑이 바람에 한번 울렸고 그 순간 2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와 더 큰 남자의 그림자. 담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오늘은.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옷감이 스치는 소리만 남았고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그 뒤부터 낮에도 안채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데 기척이 많았습니다. 큰아버지의 웃음이 사랑채에서 마루 끝까지 밀려왔고 사촌 오라비 하나는 저를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뒤를 후쳤습니다. 아버지는 붓을 들고도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먹 냄새가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붙었습니다. 그러던 새벽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등잔불이 낮았습니다. 불꽃이 작아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이 차가웠고 상처가 거칠게 스쳤습니다. 안채 끝, 장독대 뒤, 평소엔 보이지 않던 작은 문 앞에서 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손을 뻗어 제 시야를 가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담 너머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을 밟는 소리, 젖은 풀을 밟는 소리, 그리고 낮은 웃음 하나. 이번엔 딸인가. 어머니의 손가락이 제 이마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작은 문은 담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장독대 뒤로 숨어 낮에는 눈에 걸리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문짝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결이 달아 있었고 문고리의 쇠는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금속의 차가움이 먼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마를 누른 손을 떼지 않은 채
등잔을 제 앞에서 살짝 돌려들었습니다. 불빛이 문고리 쪽으로 비켜가자 담장 아래의 그늘이 깊어졌습니다. 그 그늘 속에서 누군가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풀잎을 비비는 소리처럼 낮고 가늘었습니다. 이번엔 딸인가? 담 너머의 말은 짧았는데 뒤는 길었습니다. 말끝이 공기 속에서 오래 떠 있다가 제 귀 안쪽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가 제 이마에서 한 번 더 눌렸습니다. 손톱 끝이 살을 파고들어 저는 고개를 뒤로 젖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목을 다시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끌려가며 장독대 돌바닥을 봤습니다. 돌 사이 틈에 낀 흙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밤이었는데도 어머니 치맛단은 그 젖은 틈을 스치며 지나갔고 치맛단 끝자락이 돌의 축축함을 한번 훑어갔습니다. 안채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방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빗장이 나무 홈을 긁는 소리가 낮게 났습니다. 어머니는 등잔을 내려놓고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빗었습니다. 빗살이 지나갈 때마다 사각하고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 뒤를 똑바로 가르더니 비녀를 꽂았습니다. 비녀가 두피를 건드릴 때 저는 반사적으로 어깨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어깨를 눌러내렸습니다. 내일은 대청에 나오지 마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 눈동자에 작은 그림자가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발소리가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한 번, 사랑채 쪽에서 한 번, 그리고 장독대 쪽으로 한 번. 발소리는 늘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박자가 비슷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가락이 나중에 끌리며 마루가 삐걱거리는 방식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사랑채에서 먹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 슥. 그 소리는 끊기지 않고 이어졌고 제가 숨을 들이마시는 횟수와 비슷한 길이로 이어졌습니다. 먹 냄새가 안채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혀끝에 쓴맛이 남았습니다. 날이 밝아도 어머니는 저를 대청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채 안쪽 창호 뒤 그늘이 깊은 방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창호를 닫자 방 안이 한 번 더 어두워졌습니다. 종이문 너머로 사람들의 기척이 얇게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안채 마당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는 창호의 작은 구멍을 손톱으로 살짝 벌려 밖을 보았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들어왔고 뒤로 사촌 오라비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옷자락 끝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젖은 흙.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나와 안채 마당 끝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를 볼 때처럼 고개를 약간 숙였는데 오늘은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낮은 상이 하나 놓였습니다. 상 위에는 종이 뭉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종이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뜬 종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붓과 먹 그리고 작은 칼이 하나 놓였습니다. 칼의 손잡이는 낡았고 칼날은 등잔불 아래에서만 잠깐 빛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치맛단을 한번 털고 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돌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등의 상처가 햇빛을 받아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상 위의 종이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여기. 큰아버지는 종이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표시해둔 곳만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소매 끝이 바람에 흔들리며 종이 위를 한번 스쳤습니다. 그 순간 종이에서 아주 옅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젖은 먹 냄새가 아니라 오래 보관한 종이에서 나는 눅진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안 제사 때 족보를 펼치면 끼워져 있던 그 종이의 질감과 비슷했습니다. 손때가 묻어 다른 종이.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담장 뒤 작은 문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했지.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 끝이 치맛자락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걸 왜 내가 쓰느냐? 큰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상 위의 종이와 칼 사이를 한번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호 뒤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숨을 멈추자 바깥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옷감이 움직이는 소리, 먼지를 밟는 소리,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큰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같은 집안 남자들하고. 그 말은 끝을 맺지 않았습니다. 끝을 맺지 않아도 마당의 기척이 한 번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 위의 종이를 바라보며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 종이로 사람을 묶어두셨지요. 어머니의 말끝이 떨어지자 사촌 오라비 하나가 발을 바꿔 디뎠습니다. 돌 위에서 찍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제야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 아래에는 또 다른 종이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의 색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도장이 찍힌 부분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마치 도장의 결을 확인하듯이. 큰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관아에 내면 끝난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을 들어 먹을 묻혔습니다. 먹이 벼루에 닿는 소리가 툭 하고 짧게 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는데 마당의 공기가 그 말에 한 번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상 위의 종이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이 집안은 그 종이로 이미 여러 번 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서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번이라는 말이 제 귓속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그 여러 번의 끝에는 누가 있었는지, 몇 명이 있었는지, 왜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는지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종이처럼 겹쳐졌습니다. 큰아버지가 칼을 집었습니다. 칼은 종이를 자르는 데 쓰는 칼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약간 내려앉는 무게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칼끝으로 종이 한쪽을 톡 건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말해라. 누구냐? 어느 놈이냐? 사촌 오라비 하나가 중간에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손을 들어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치마 고름이 아니라 목덜미.
손가락이 목덜미를 한번 쓸자 거기서부터 치맛단까지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마치 자기 몸을 한번 훑어 확인하는 동작처럼 문 뒤로 들어오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았고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더 쉽지. 다 말하면 된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사랑채 쪽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붓을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붓 끝에서 먹 한 방울이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먹이 번지는 모양이 마치 작은 구멍처럼 둥글게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큰도련님, 그 말이 나오자 마당이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버지의 손이 칼자루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잇는 순간 사촌 오라비 하나가 어머니 쪽으로 반 발짝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다음 이름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다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상위에 도장이 찍힌 종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문을 보는 눈 같았습니다. 닫혀 있는데도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는 눈. 큰아버지가 칼끝을 종이 위에 댔습니다. 딸은? 큰아버지의 말은 짧았고 바로 저를 겨눈 듯 했습니다. 어젯밤 그 말 들었지. 이번엔 딸인가? 저는 창호 뒤에서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입을 막자 숨이 손바닥 안에서 뜨거워졌다가 식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제야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딸은 아직.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마당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누군가 뛰어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문고리가 철컥거리며 열리는 소리.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행랑아범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말과 함께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종이 위에 먹이 마르기 전에 사람들의 말이 먼저 마르는 듯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아버지가 종이를 급히 덮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칼을 상 아래로 내려 숨겼습니다. 사촌 오라비들은 마당 가장자리로 물러섰습니다. 움직임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동작처럼 어머니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가락이 치맛단 속에서 무언가를 쥐었습니다. 치맛단이 아주 조금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부풀어 오른 모양이 종이 한 장의 두께와 비슷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관아 사람이 대문을 넘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신이 돌을 밟는 소리, 허리띠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마당 앞에서 멈추는 소리. 이 집안에 관아 사람의 첫마디가 나오려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치맛단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등 상처가 벌어지며 새 피가 맺혔고 그 피가 치맛단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작은 문이 단지 드나드는 구멍이 아니라 종이와 도장과 칼이 오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같은 집안 남자들이라는 말이 단지 밤의 소문이 아니라 문서로 묶이고 도장으로 눌리고 칼로 정리되는 절차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절차의 끝에 무엇이 남는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관아 사람이 마당으로 한 발 더 들어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성종 전하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미 두 사람이 말이 끝나기 전에 어머니가 치맛단 속에 종이를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작았는데 제 귀에는 등잔 심지가 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끝내 말하지 않은 그 다음 이름이 담장 뒤 작은 문을 통해 이미 들어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관아 사람의 입이 다시 벌어지기 직전 어머니의 손이 치맛단 속에서 종이를 찢었습니다. 짤파고 찢기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상위에 붓 긁는 소리보다 또렷했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은 어머니 손가락 사이에서 한번 접혔다가 치맛단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손등의 상처에서 새로 맺힌 피가 종이 가장자리에 묻었다가 곧 치맛단 안감으로 번졌습니다. 관아 사람은 그 장면을 본 듯도 못 본 듯도 했습니다. 눈은 상위의 종이 뭉치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덮어놓은 종이 위에 손바닥을 얹어 눌렀습니다. 손바닥이 종이를 문지르며 낸 마찰음이 났습니다. 큰아버지는 상 아래로 숨긴 칼자루를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얇게 솟았습니다. 성종 전하의 교지입니다. 관아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봉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봉인은 붉은 밀랍이었고 그 위에 작은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은 상위에 있던 도장의 붉은 기운과 결이 달랐습니다. 도장은 먹에 젖은 붉음이고 봉인은 불에 녹아 굳은 붉음이었습니다. 관아 사람의 손이 봉인을 만지자 밀랍 표면이 딱하고 아주 작게 울었습니다. 그는 봉인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인 옆에 종이에 적힌 글자를 소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미 두 사람이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관아 사람이 제 입술을 닫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한 걸음 나서며 관아 사람의 말줄기를 잘랐습니다. 잠시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고 끝이 평평했습니다. 아버지는 관아 사람에게 다가가 봉한 문서를 받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봉인 옆에 글자를 가렸습니다. 가리는 동작은 자연스러웠는데 손가락이 글자 위에 닿는 순간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살짝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았습니다. 교지라면 교지지. 더 말이 필요한가? 그 말이 끝나자 사촌 오라비 하나가 관아 사람의 뒤쪽으로 반 발짝 물러섰습니다. 문을 등지는 자리였습니다. 마치 누가 들어오든 나갈 길을 먼저 계산한 자리. 관아 사람은 마당의 공기를 훑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무릎과 상 사이를 지나갔고 잠깐 어머니의 치맛단에서 멈췄습니다. 치맛단은 조금 부풀었다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부푸름이 종이 한 장 두께만큼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 사람은 그 부푸름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손등을 봤습니다. 종이를 눌러 구긴 손등. 이미 두 사람이 관아 사람이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큰아버지가 말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뭘 했는지 관아에서 다 아는 모양이군. 큰아버지는 아는이라는 말을 할 때 상 아래로 숨긴 칼을 아주 조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칼날이 나무에 닿으며 툭 하고 울렸습니다. 관아 사람은 숨을 한번 고르고 종이의 첫 줄을 끝까지 읽지 않은 채
문서를 접어 다시 품으로 넣었습니다. 대감께 직접 전하라 하셨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관아 사람은 품에서 또 다른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가장자리 한쪽이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급히 떼어낸 조각처럼 그 작은 종이를 관아 사람이 상 위에 올리자 바람에 종이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먹으로 적힌 글자가 두 줄 있었고 아래쪽에는 붉은 도장 자국이 반쯤 찍혀 있었습니다. 반쯤. 도장이 끝까지 눌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춘 자국. 아버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눈썹을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큰아버지는 그 반쯤 찍힌 도장만 보고도 손끝이 종이 쪽으로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창호 틈으로 그 종이를 보다가 제 손등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창호살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종이가 찢어질까 싶어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관아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두 사람에 대한 별도 기록입니다. 별도 기록이라는 말은 간단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한가운데의 공기가 얇게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 있나? 관아 사람은 대답 대신 작은 종이의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톡 두드렸습니다. 종이의 아래쪽에는 글자가 아니라 숫자처럼 보이는 획이 있었습니다. 날짜인지 호패 번호인지 문서 번호인지 알 수 없는 획. 큰아버지가 그 부분을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문서로 사람을 묶는구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작은 종이에 반쯤 찍힌 도장과 아버지의 손, 그리고 큰아버지의 입 사이를 한 번씩 훑었습니다. 관아 사람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큰아버지가 바로 물었습니다. 관아 사람은 입술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대신 품에서 작은 끈을 꺼냈습니다. 삼끈이었습니다. 젖은 삼끈. 끝이 매듭져 있었고 매듭 사이로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젖은 흙. 그 끈을 보는 순간 제 발목이 저절로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끈과 굵기가 같았습니다. 매듭의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두 번 돌리고 끝을 한 번 접어 눌러 묶는 방식. 관아 사람은 그 끈을 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끈이 증거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끈을 보며 손가락으로 자기 손바닥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종이를 눌러 구기던 손바닥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끈을 보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어머니에게 박았습니다. 어머니는 끈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끈이 아니라 작은 종이에 찢긴 가장자리에 붙었습니다. 찢긴 결. 찢은 사람이 급했는지 천천히 뜯었는지 말해주는 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관아 사람이 가져온 작은 종이에 찢긴 가장자리가 방금 어머니가 찢어 숨긴 종이의 결과 닮아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찢은 것은 단지 증거를 없애는 종이가 아니라 관아가 이미 손에 쥐고 있던 문서와 한 몸이었던 종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를 둘로 나눠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은 뒤 서로를 꿰맞추는 방식. 관아 사람은 작은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종이의 다른 절반은 이 집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끝이 마당을 타고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상 위의 종이 뭉치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종이 뭉치 아래에서 얇은 바삭 소리가 났습니다. 큰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절반이 없으면? 관아 사람은 대답 대신 자신의 허리띠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허리띠 안쪽에 얇은 쇠패가 보였습니다. 관아의 표식이 새겨진 패. 그럼 다른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관아 사람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말이 더 많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로 치맛단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이 치맛단 속에서 움직이자 천이 아주 조금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동작이 숨기는 동작인지 꺼내는 동작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 손등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며 피가 맺혔고 그 피가 치맛단 안감에 찍혀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꺼내라.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대신 어머니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돌바닥이 찍하고 울렸습니다. 그 순간 안채 바깥쪽 장독대 방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고리가 금속과 금속이 맞닿는 소리, 철컥하는 소리였는데 방금 관아 사람이 들고 온 봉인의 딱과는 달랐습니다. 이 소리는 닫힌 것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장독대 쪽으로 쏠렸습니다. 큰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멈춰 섰고 관아 사람은 품속 문서를 더 깊이 눌러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위의 종이 뭉치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을 떼면 종이가 바람에 들쳐질 것처럼 손바닥이 종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장독대 뒤에 작은 문, 낮에는 보이지 않던 그 문이 마당의 시선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틈에서 바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젖은 풀냄새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돌을 밟는 소리, 젖은 풀을 밟는 소리, 그리고 담 너머에서 들리던 그 낮은 웃음이 이번에는 담장을 타지 않고 마당으로 곧장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딸인가? 이번에는 담 너머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마당 안쪽에서 났습니다. 작은 문 바로 앞 그 어둠에서 어머니의 손이 치맛단 속에서 멈췄습니다. 큰아버지의 손이 칼자루를 찾았습니다. 관아 사람의 손이 허리띠 안쪽의 쇠패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종이 뭉치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틈이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먼저 내밀어진 손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천으로 감싼 꾸러미, 매듭은 젖은 삼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꾸러미가 상 위에 툭 하고 놓였습니다. 천 사이로 각진 것이 만져졌습니다. 종이 뭉치처럼 부드럽지 않은 각, 목판이나 책의 장정 같은 각. 큰아버지가 그 꾸러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 문틈 속의 손은 대답 대신 꾸러미 위에 손가락을 올려 한번 눌렀습니다. 천 아래에서 딱 하고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맞닿는 소리, 그리고 문틈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여기로 지나갔습니다. 말끝이 떨어지자 꾸러미의 매듭이 스스로 풀린 것처럼 느슨해졌습니다. 삼끈이 젖어 있어 매듭이 쉽게 미끄러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꾸러미가 열리기 전에 제 눈이 먼저 상위에 반쯤 찍힌 도장으로 돌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도장이 반쯤 찍혔다는 것은
누군가가 끝까지 누르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렸는지, 누가 팔을 잡아당겼는지, 혹은 도장을 찍는 순간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작은 문틈에서 손만 내민 채 마당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집안의 남자들만으로는 저 작은 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꾸러미는 상 위에 놓이자마자 등장기름 냄새보다 먼저 젖은 흙냄새를 올렸습니다. 천은 무명인데 물을 먹어 무게가 늘어난 결이었습니다. 매듭을 묶은 삼끈은 손가락 2마디만큼 젖어 있었고 매듭 사이로 검은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문틈에서 나온 손은 손목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매는 검은빛이 감도는 회색. 관아 아전의 소매처럼 깔끔하지도 양반가의 도포처럼 넓지도 않았습니다. 딱 손이 드나들기 좋게 좁았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는 먹이 묻어 있었습니다. 먹이 아니라면 오래된 피를 씻고 남은 얼룩처럼도 보였습니다. 손끝은 깨끗하게 닦인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여기로 지나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의 시선이 한 번에 꾸러미로 쏠렸습니다. 큰아버지의 발끝이 상 쪽으로 반치 다가왔고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관아 사람은 허리띠 안쪽의 쇠패를 더 깊이 눌렀습니다. 쇠가 가죽에 눌리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로 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작은 문틈의 어둠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어둠 속에 얼굴이 아니라 이름이 서 있는 것처럼. 큰아버지가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냐? 문틈 속의 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러미의 매듭을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젖은 삼끈이 미끄러지며 슥 하고 풀렸습니다. 천이 벌어지자 각진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나무판이었습니다. 길쭉한 목판. 한쪽은 닳았고 한쪽은 칼로 각각 끈 듯 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목판 위에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먹으로 쓴 글자. 글씨는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획이 얇고 길게 뻗는 편인데 이 글씨는 획이 눌려 굵고 끝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붓을 빨리 떼고 다시 찍는 버릇이 있는 글씨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웃을 때 부채살을 찰칵 닿는 버릇처럼 글씨에도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 사람이 목판 쪽으로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가 말을 삼켰습니다. 그는 목판의 맨 아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처럼 완전한 원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꾹 누른 듯한 점. 아버지가 목판을 집어 들려고 손을 뻗자 문틈의 손이 먼저 목판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목판을 누르는 순간 나무가 상 위에 딱 하고 울렸습니다. 손이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이건 읽는 겁니다. 들추는 게 아닙니다. 말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존댓말이었는데 공손함보다 규칙의 냄새가 났습니다. 큰아버지가 그 말투에 얼굴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가 끝에서 혀를 한번 굴렸습니다. 규칙이라. 내가 규칙을 말할 자린가. 손이 답했습니다. 규칙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짧은 정적이 붙었습니다. 정적 사이로 장독대 쪽 바람이 스쳤고 젖은 풀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손이 덧붙였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이 목판이 적힌 대로 처리됐습니다.
철이라는 말이 마당 위로 떨어졌습니다. 말은 가벼웠는데 말이 닿는 곳마다 무게가 생겼습니다. 큰아버지가 상 아래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빛을 한번 받아 반짝였다가 곧 등잔불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큰아버지는 칼끝으로 목판에 글자 한 줄을 콕 찍었습니다. 그 두 사람 이름이 여기 있나? 문틈의 손은 칼끝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아버지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칼을 쥔 손목, 이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있나? 손이 말했습니다. 종이의 다른 절반. 그 말이 나오자 어머니의 손이 치맛단 안쪽에서 움직였습니다. 천이 아주 조금 들썩였고 어머니 손등의 상처가 다시 벌어져 피가 맺혔습니다. 피는 종이에 찍히는 점처럼 천에 찍혔습니다. 큰아버지가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찢었지.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찢은 건 제가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럼 누가 찢었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들어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종이를 눌러 구기던 손. 그 순간 제 눈에는 마당의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상위의 목판, 반쯤 찍힌 도장, 젖은 삼근, 아버지의 손, 큰아버지의 칼, 그리고 작은 문틈의 손. 손이 길이라면 상위의 것들은 절차였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늘 남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반쯤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찍지 못했거나 누군가가 손목을 잡아당겼거나 관아 사람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종이의 절반이 없으면 큰아버지가 관아 사람을 향해 고개를 비스듬히 들었습니다. 없으면 뭐? 관아 사람은 말끝을 꺾어 작은 문을 받습니다. 그럼 이 문부터 봉합니다. 봉한다는 말이 나오자 문틈의 손이 아주 느리게 빠져나갈 듯 하더니 다시 그대로 멈췄습니다. 손이 말했습니다. 봉하면 길은 다른 데로 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큰아버지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큰아버지의 눈이 상위에서 마당 바깥으로 한번 튀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먹 냄새가 섞인 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제야 치맛단 속에서 찢긴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종이 조각은 여러 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을 여러 번 접었다가 찢은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조각을 상 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아래에 숨긴 채로 마치 손바닥으로 종이를 눌러 글자를 지우려는 듯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찢긴 결이 불규칙했습니다. 급히 찢은 결이었습니다. 문틈의 손이 말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을 맞춰 보십시오. 큰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가 말 끝을 삼켰습니다. 맞추면 뭐가 나오나? 손이 답했습니다. 누가 누굴 이용했는지. 그 말에 관아 사람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마당의 가장자리에 서며 자신의 그림자가 상 쪽으로 길게 늘어지는 걸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관아 사람은 손에 든 복문서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손바닥을 조금 펴자 종이 조각의 일부 글자가 보였습니다. 먹이 번져 있었지만 한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개 비슷한 모양, 맺을 개인지 약조의 개인지 제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글자 옆에 작은 획이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 문서에서 흔히 보는 문장 시작의 획. 아버지가 그 글자를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 동작이 빠르지 않았는데도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멈춘 아버지의 손은 글을 쓰다 붓끝을 멈춘 손과 같았습니다. 잡으려다 멈춘 손. 큰아버지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목이 잡히는 순간 어머니의 상처가 큰아버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니는 손목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 안에 종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렸습니다.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용한 거다. 너는 문을 썼고 남자들을 불렀고. 어머니가 큰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문을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이 큰아버지 뒤를 지나 아버지 쪽으로 붙었습니다. 불러들인 것도 제가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어머니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럼 누가? 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며 상위의 목판을 턱짓했습니다. 목판은 나무인데도 그날 마당에서는 종이보다 더 문서처럼 서 있었습니다. 문틈의 손이 낮게 말했습니다. 목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종이만 바뀝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종이를 찢어도 목판에 적힌 것이 남는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판이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곧바로 족보로 이어졌습니다. 족보는 종이가 닳아도 목판에서 다시 찍습니다. 집안의 혈맥은 종이보다 오래 남습니다. 저는 창호 뒤에서 숨을 삼키며 상위 목판의 글자 끝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에는 인자처럼 보이는 획이 있었습니다. 도장인인지 표시인인지,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점이 하나, 붉은 점, 도장이 아니라 손가락점. 어머니가 손바닥을 펼쳐 종이 조각을 한 장 꺼내려는 순간 작은 문틈의 손이 갑자기 꾸러미 안쪽에서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얇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천은 오래 빨아 색이 죽어 있었고 끝에는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 천 조각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먹이 번진 게 아니라 마른 흔적. 그리고 천 끝에 매듭이 있었습니다. 젖은 삼끈으로 묶은 매듭. 관아 사람이 그 천 조각을 보자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얼굴에 남지 않았지만 손이 복문서를 더 세게 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틈의 손이 말했습니다. 이게 두 사람 중 하나의 것입니다. 큰아버지가 즉시 물었습니다. 죽였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종이의 절반이 말합니다. 종이, 다시 종이였습니다. 사람의 숨보다 종이가 먼저 판단하는 세계. 어머니가 손바닥 안에 종이 조각을 쥔 채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 절반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큰아버지가 웃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나? 어머니는 이번에도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제 방이 있는 쪽 안채 안쪽에 창호가 있는 방향을 아주 잠깐 봤습니다. 그 시선이 지나간 곳이 바로 제가 숨어 있는 창호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창호를 정확히 보았는지 그저 방향만 스쳤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선이 지나간 순간 제 손바닥 안쪽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방금 전부터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손은 계속 창호살을 만지며 버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창호 아래 틈에 끼어 있던 종이 조각 하나가 제 손바닥에 붙어 나왔습니다. 종이는 아주 작은 조각이었고 가장자리 결이 불규칙했습니다. 누군가 급히 찢은 결, 그리고 그 종이 조각에는 먹이 번져 한 획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획의 모양이 방금 상 위에서 본 결의 옆획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을 떼어내지 못한 채 손바닥 안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며 종이가 더 붙었습니다. 제 손바닥 안의 종이 조각이 관아 사람이 들고 온 종이의 다른 절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손을 펼 수 없었습니다. 손을 펴면 종이가 떨어져 바닥에 닿을지도 몰랐고 바닥에 닿으면 누군가 주워 상 위에 올릴지도 몰랐습니다. 마당에서는 큰아버지가 어머니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상 위의 목판을 집어들었습니다. 목판은 무거워 보이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팔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목판을 들고 관아 사람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관아 사람은 손사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판의 글자를 훑었습니다. 그의 눈이 글자의 첫 줄에서 멈췄다가 둘째 줄로 내려갔다가 마지막 붉은 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틈의 손이 그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목판을 내주고 종이를 지키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눈이 손이 있는 문틈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처음으로 작은 문을 사람이 있는 문처럼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든 입을 조심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고 끝이 바닥처럼 단단했습니다. 손이 답했습니다. 입은 이미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손만 내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이 집에서 조심하지 않은 건 늘 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의 손이 한번 떨렸습니다. 떨림은 손끝이 아니라 팔 전체에서 왔습니다. 큰아버지의 손목 힘이 순간 풀렸다가 다시 조여졌습니다. 관아 사람은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며 마당 밖을 흘끗 봤습니다. 그 시선은 대문 쪽이 아니라 담장 밖 골목의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창호 뒤에서 제 손바닥 안의 종이 조각을 더 깊이 쥐었습니다. 종이의 모서리가 살을 눌러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자국이 도장처럼 찍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을 펴지 못한 채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방 바닥의 나무를 밟는 순간 나무가 끽하고 울었습니다. 마당의 대화가 잠깐 끊겼습니다. 누군가가 숨을 멈춘 것처럼 소리들이 한 박자씩 늦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한번 창호 쪽으로 돌아왔고 큰아버지의 고개도 그 방향으로 반쯤 따라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창호에 붙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쪽 장롱 뒤에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늘 속에서 저는 손바닥을 아주 조금 펼쳤습니다. 종이 조각이 손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조각에 찍힌 먹의 획이 제 손땀에 젖어 더 번져 있었습니다. 번진 먹이 만들어낸 모양이 마치 글자의 첫 획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관아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종이의 절반을 내셔야 합니다. 큰아버지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지 않으면? 관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교지는 딸부터 읽히게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큰아버지가 돌바닥을 찍하고 밟으며 제 방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순간 치맛단 속에 찢긴 종이 조각을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종이가 젖어붙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어머니는 씹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혀 밑에 숨긴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목이 한번 움직이는 것을 창호종이 넘어 그림자로 보았습니다. 그 목의 움직임이 삼키는 움직임인지 숨기는 움직임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은 문틈의 손이 마지막으로 꾸러미를 한 번 더 밀어 넣었습니다. 꾸러미 안쪽에서 또 다른 물건이 보였습니다. 얇은 나무패, 호패처럼 생긴 패. 그 패 위에 적힌 글자는 이쪽에서 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패의 아래쪽에 뚫린 구멍과 그 구멍에 깨어진 젖은 삼끝만 보였습니다. 손이 말했습니다. 종이 절반이 나오면 이 패의 이름도 바뀝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쇠고리가 철컥하고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큰아버지의 발소리가 안채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손바닥 안에 종이를 다시 쥐고 장롱 뒤에 그늘에서 숨을 낮게 눌렀습니다. 제 손바닥에 붙은 조각이 이 집안의 규칙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을 내면 누가 살고 누가 사라지는지 그 순서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해가 지기 전 저는 제 손바닥을 펼치지 않은 채로 방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종이를 찾는 발소리와 목판을 옮기는 나무 마찰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모든 소리가 제가 있는 방문 앞에서만 잠깐씩 멈췄습니다. 그 뒤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문 앞에 발소리가 멈춘 뒤 방 안에는 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장롱 뒤 그늘에서 손바닥을 펼치지 못한 채 저는 손에 붙은 종이 조각을 다시 쥐었습니다. 종이에 찢긴 모서리가 살을 눌렀고 눌린 곳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마치 도장처럼. 밖에서는 나무가 끌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목판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목판이 마당을 가로지를 때마다 바닥에 돌이 가라고 긁혔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누군가 종이를 뒤적이는 바스락거림이 섞였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넘어가며 내는 얇은 비명 같은 소리. 저는 창호 종이를 손끝으로 눌러 틈을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은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고 등잔불이 하나 더 켜진 듯 노란 빛이 돌았습니다. 큰아버지는 상 곁에 서 있었고 아버지는 목판이 놓일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관할 사람은 마당 가장자리에서 복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복문서의 붉은 밀랍이 불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 장독대 뒤에 작은 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그쪽에서 기척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기척이 아니라 문틈으로 계속 드나드는 바람의 기척? 젖은 풀냄새가 여전히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제 방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들고 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끝이 창호를 한번 건드리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꺼내오지 마라. 아버지의 시선은 큰아버지가 아니라
관아 사람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말이 아니라 관아의 글을 상대하는 눈. 관아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복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입니다. 그는 복문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복문서의 가장자리만 손가락으로 톡 쳤습니다. 복문서 안쪽의 글자들이 스스로 나올 것처럼 큰아버지가 상 위에 칼을 올려놓았습니다. 칼날이 나무를 한번 긁었습니다. 종이 절반이 없으면 다른 방식이라 했지. 관아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때 작은 문 쪽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열렸다가 다시 걸리는 소리. 잠금쇠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채우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안쪽에서 시험하듯 만지는 소리. 마당의 시선이 다시 작은 문으로 쏠렸습니다. 문틈에서 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아래 틈으로 얇은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습니다. 바람에 밀린 것처럼 바닥을 스치며 나왔습니다. 종이는 반쯤 접혀 있었고 접힌 선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젖은 흙. 관아 사람이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치자 불빛 아래로 붉은 도장 자국이 보였습니다. 완전한 원이 아니라 어제 보았던 그 반쯤 찍힌 도장에 남은 반쪽이었습니다. 반쪽이 맞물리자 도장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관아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종이의 글자를 읽지 않고 아버지를 봤습니다. 대감 남은 건 사람입니다. 큰아버지가 씁쓸한 소리처럼 웃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옮겨졌다 했지. 관아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옮겨진 건 둘입니다. 남아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 말과 함께 관아 사람은 복문서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며 바람을 갈랐고 붉은 밀랍에 부서진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톡하고 돌에 닿는 소리, 성종 전하의 교지, 관아 사람의 목소리가 마당에 깔렸습니다. 본거는 간통죄로만 다스릴 일이 아니니 사가의 사사로운 문서로 덮지 말고 관에서 정리할 것. 그는 다음 줄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는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읽는 문장 속에 집안의 칭호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큰 도련님 대감 같은 말이 아니라 관직과 성씨의 결합.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리. 큰아버지가 말을 뱉었습니다. 그 이름을 읽지 마라. 관아 사람은 복문서를 다시 내리깔며 답했습니다. 읽는 건 제 일이 아닙니다. 확인이 제 일입니다. 그 확인은 상위에 놓인 목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었던 그 목판, 글씨의 버릇이 남아있던 그 목판. 관아 사람이 목판의 첫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그는 손가락을 옮겨 마지막 붉은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아버지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이 공기를 가르며 얇게 울었습니다. 내 집안 일이다. 관아 사람은 칼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문서 아래쪽을 들쳐 작은 줄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안일이 아니게 된 순간이 이미 찍혀 있습니다. 찍혀 있다는 말과 함께 관아 사람의 시선이 상위의 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장이 하나로 완성된 자국. 그 자국이 누구의 손목을 붙잡았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장이 완성되자 마당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제야 안채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낮에 무릎을 꿇던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치맛단은 더 이상 부풀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었고 목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혀 밑에 숨겼던 종이가 있었는지 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이 어디 숨었는지 말해라.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숨긴 건 딸이 아니라 절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어머니 목덜미를 훑었습니다. 목덜미 아래, 옷깃 안쪽, 마치 그곳에 무엇인가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듯 관아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문을 통해 관아로 옮겨졌습니다. 관아? 큰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관아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 집에서만 나는 길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제가 듣던 길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작은 문은 담장 하나를 넘는 문이 아니라 여러 집을 잇는 통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서가 한 집에서 찢기고 다른 집에서 맞물리는 방식이라면 그건 한 집안의 치부가 아니라 여러 집안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장치가 됩니다.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다가 말끝을 낮췄습니다. 내가 관아와 손을 잡았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상위의 반쪽 종이를 집어들고 손끝으로 글자의 시작 부분을 문질렀습니다. 먹이 조금 묻어 손끝이 검게 변했습니다. 관아 사람이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은 절반을 내십시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반은 이미 나갔다. 관아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반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 여기가 어디인지 관아 사람은 마당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채 쪽 제 방이 있는 방향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바닥 안의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창호 밑틈에서 붙어 나온 작은 조각. 어머니가 제 쪽을 보던 시선. 관아 사람이 딸부터 읽힌다고 했던 말. 저는 장롱 뒤 그늘에서 천천히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종이 조각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땀이 말라 종이가 살에 더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조각을 떼어내며 살이 같이 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이에는 획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획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빛에 비추니 획 옆에 아주 옅은 눌림 자국이 더 있었습니다. 먹이 없어도 눌린 자국은 남습니다. 누군가 그 위에 글을 쓰다 떼어낸 듯한 자국. 저는 그 조각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문질러도 글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종이는 얇은데 결이 곱지 않았습니다. 족보에 쓰는 종이처럼 단단했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 위로 그림자가 걸렸습니다. 그림자는 길었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큰아버지의 그림자였습니다. 문 밖에서 큰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라.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종이 조각이 있었고 문 밖에는 칼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뒤 다른 발소리가 덧붙었습니다. 가벼운 발소리, 관아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딸이 가진 조각이 맞는지만 보면 됩니다. 맞는지라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맞추는 건 종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관계도, 죄도 서로의 절반을 맞춰 하나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면 누군가는 그 안에 갇히고 누군가는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저는 방문 아래 틈으로 종이 조각을 밀어낼까 하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손에서 종이를 놓는 순간 제 손바닥에 남은 자국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눌렀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방문 앞에 섰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사이로 마당에서 복문서 종이가 다시 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 사람이 교지를 정리하는 소리. 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조각을 내면 내 이름이 완성된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지 않으면 다른 이름이 완성된다. 어머니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손바닥 자국을 다시 눌렀습니다. 저는 종이 조각을 등잔불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등잔이 방 안에 없어서 창호 너머의 불빛에 비춰보려 했습니다. 종이를 비스듬히 기울이자 눌림 자국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자국의 모양은 글자의 일부가 아니라 인장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도장이 찍힐 위치의 테두리. 저는 그 순간 그 뒤로는 기록이 없습니다라는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기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록이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문으로 옮겨지듯 기록도 작은 문으로 옮겨집니다. 집안에 남아있지 않으면 남은 사람은 없었다가 됩니다. 문 밖에서 관아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면 이 집안은 관아의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큰아버지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기록이 누구 편인지나 봐야지. 그때 작은 문 쪽에서 또 한 번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잠금새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풀냄새. 마당에서 누군가가 짧게 말했다가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의 첫 음절만 창호를 타고 제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딸. 저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손등으로 눌렀습니다. 종이가 다시 살에 붙었습니다. 붙인 채로 저는 손바닥을 뒤집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종이 위에 찍혔습니다. 먹도 도장도 아닌데 제 손바닥의 땀이 종이 결을 적시며 모양을 남겼습니다. 그 모양이 인장 자리의 테두리와 겹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문 밖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증언이 아니라 절반이다. 저는 그 말이 끝나자 종이 조각을 손바닥 안에서 더 깊이 접었습니다. 종이는 작아졌지만 손바닥 자국은 접히지 않았습니다. 접힌 종이는 제 손에 들어왔고 제 손은 제 몸에 붙었습니다. 대문 밖으로는 관아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마당에서는 목판이 끌리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작은 문은 닫혔는지 열렸는지 창호 너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젖은 풀냄새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종이는 찢기고 맞춰져 끝나지만 손바닥에 남은 자국은 어디로도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 다음 기록을 찾으러 올 때 그들은 종이가 아니라 제 손부터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교지의 마지막 줄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줄은 제 다음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